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아침 7시 4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전일 고금리 충격,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한번 받았었죠. 급락 한번 했었는데 그 급락을 약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급락이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다시 상승 전환이 아닙니다. 이미 하락 전환이 됐고 하락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올라오는 건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간다를 주식시장 기본 대응 시나리오로 일단 보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한 거는 호재가 있었죠. 네, 눈에 띄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급등했다라는 게 호재입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봤을 때 금리와 달러의 급등이 주춤했거든요. 금리와 달러가 한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리와 달러의 상승이 둔화가 되고 금리와 달러가 약간 하락했는데 그런 점도 주식시장의 부담을 살짝 덜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죠. 근데 일단 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 금리와 달러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계속 상승 중인 상황이고요. 어젯밤은 비록 하락했지만은 금리와 달러가 일단 계속 상승 중이다. 아직 하락 전환된 게 아니다. 금리와 달러는 계속 상승 중이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하락 전환이 됐고 일단 계속 하락 중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공통적으로 같이 손잡고 죽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경제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다지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미국 지표들만 좀 보면 되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 거죠. 고용지표가 좋았고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작았던 거니까 미국 경제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PMI 지표들도 대부분 예상을 상회하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좋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치솟고 있는 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지표는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한데요. 그래서 시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 어젯밤은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이유에서 한동안 이제 너무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술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채권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런 지표라면은 채권 시장은 더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채권은 이렇게 어젯밤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30년물 선물 일봉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채권이 반등하면서 주식시장도 뭐 분위기가 좀 좋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테슬라 주가 급등에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테슬라가 좋은 실적 발표했다. 이게 어젯밤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어젯밤 국채가 상승,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졌다고요. 저가 매수, 저가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 뭐 다른 특별한 어떤 금리가 떨어질 만한 재료, 국채가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는 뭐 독일의 금리의 영향과 유가가 일조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이틀째 하락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가자 휴전 협상 기대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 이 국채가 상승을 좀 국채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 가격은 뭐 그냥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참고로 국제유가를 좀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일봉 보고 계세요. 지금 국제유가 일봉입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많이 둔화된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명확하게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상승 탄력이 좀 없어서 그렇지 일단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일단 잡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뭐 나머지는 없었죠. 그죠? 경제 지표가 뭐 좋게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젯밤은 뭐 특별한 내용 없이 이렇게 됐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제 조금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잠시 뭐 유럽 증시 내용부터 좀 한 번만 좀 살짝 좀 보고 가자면은 독일 증시 좀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이 유효합니다. 아래쪽으로 전환이 됐고 이거를 아직 하루 만에 극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죠. 일단 세계 증시 하락 전환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는데, 다만 지금 이제 하락 전환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어제였나 그럴 거예요. 하락 전환 이제 막 했기 때문에 강한 반등도 튀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마침 공교롭게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젯밤에 좀 강한 반등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고요. 미국 증시는 대부분 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IBM이 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6% 급락을 했네요. IBM의 영향으로 다우는 좀 하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았다. 금리가 좀 안정되니 러셀 지수도 일단 상승 마감하긴 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테슬라가 좋은 실적 발표했으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나스닥 0.7% 그죠? 테슬라가 어젯밤 21%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모습 때문에 나스닥이 좋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의 급등이 이 전체적인 IT 빅테크 종목의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이제 테슬라 강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조금 좀 좋은 영향을 받긴 받았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초록불이 들어와 있죠.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 받았는데 이건 반도체는 테슬라는 테슬라였을 뿐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 보시면 색깔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힘이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그래도 상승 마감했으니까 상승 종목 수가 많긴 많은데 하락 종목 수도 만만치 않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날 급락했었으니까 그 충격이 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자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나스닥 30분봉입니다. 나스닥 30분봉. 그 전날 여기는 초록색 선이 21선에 해당한다라 말씀드렸죠.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한다.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화들짝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하는데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하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힘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리에서 나스닥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여기 있는 지금 이 갈색선 비스무리한 거, 이게 이제 일봉에서 11선에 해당하는 거고, 진한 오렌지색 선, 요게 이제 5일선에 해당하는 선인데 얘네가 지금 겹쳐 있죠. 2430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가 지금 무거운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부근으로는 못 올라오고 있다. 다만 이제 당장 지금 시장이 이제 급락 폭락하고 그럴 건 아니다 보니 이제서야 막 한 번 꺾인 거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이 좀 안 빠지려고 버티고 있긴 있는데 분명히 계속해서 이거는 이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는 거고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나스닥 잘 보시면은 ASML 실적 쇼크로 인해서 한 번 훅 급락하면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고, 한참 있다가 금리가 고금리로 인한 부담으로 한 번 더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락 전환을 시켜놨고요. 이렇게 하락 전환 시켜놨으니까 여기서 다시 만약 상승 전환을 시키고자 한다면은 다시 강력한 매수세 이런 게 또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다시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빠지거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고 강력한 매수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계속해서 하락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매도세 누적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21선을 이제 붕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1선을 이제 기울기를 한번 그 전일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이 21선에 올라오는 기울기를 한번 죽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울기를 아래쪽으로 꺾어버릴 것인지 이제 좀 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은 테슬라 실적으로 인해서 좋다라고 하면서 오르긴 올랐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겁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기본이다. 2270이 나스닥 분봉에서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입니다. 이 가격까지 일단 딱 지지력을 보이고 있긴 있는데 근데 그죠?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지 못하죠. 하여튼 2270 붕괴되면 이렇게 또 한번 급락 쏟아질 수 있다. 어쨌든 이미 아래쪽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봤고요. S&P는 이제 조금 더 좀 내용이 좀 안 좋습니다. S&P는요. S&P는 이렇게 그죠? 보시다시피 나스닥보다 조금 좀 회복이 좀 느리긴 느립니다. 어쨌든 나스닥과 S&P가 지금 비슷한 그런 그림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21선을 아직 죽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러셀 지수가 뭐 더더욱 힘이 없습니다. 러셀 지수는요. 러셀 지수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진한 초록색 선. 21선이 여기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어젯밤에 21선 저항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 전날 훅 붕괴시켰고 오늘 다시 한번 저항 테스트했는데 못 넘었다. 아, 21선 저항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러셀 지수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친구죠. 이 몇 년간 박스권이었다고요. 몇 년간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다.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하다. 채권 시장은 어젯밤에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의미 있는 매수세냐? 그렇지 않죠. 한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죠? 여전히 그죠?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라면 최소한 이런 모습 정도는 확인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채권 시장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30년물 기준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 자리는 위로도 아래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채권 시장의 옵션 수급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옵션 시장은 지금 채권의 옵션 시장은 풋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풋옵션 베팅이 굉장히 많다고요. 모두가 다 하락 베팅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이 하락 베팅이 근데 모두가 다 하락을 본다고 해서 그게 실패하라는 법은 없죠. 그 하락 베팅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은 이제 채권은 박살나면서 금리는 굉장히 크게 한번 튀어오를 거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 채권을 너무 하방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반등한다 역발상도 가능하거든요. 역발상이 만약 맞게 되면 또 굉장히 또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채권이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안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가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단기낙폭 과대로 인해서 살짝 반등이 나온 겁니다. 채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일단 이렇게 기본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그렇지만 바닥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일단 그렇게 기본 시나리오를 잡고 보고 있습니다. 그 채권 전문가들 이야기를 조금 좀 들어보면은 이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월화수 요때쯤에 그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QRA라 그러죠. 잠깐 요거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전문가 텔레그램인데요. 하나채권 김상훈 여기 텔레그램에서 본 내용인데 보시면은 그죠. 만약 미국 대선 전에 미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 전환한다라면, 그러니까 채권이 다시 여기서 상승 전환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겠냐? 아마 그 채권 발행 계획 발표되는 QRA 발표가 재료가 되거나 아니면 10월 고용 보고서가 다시 그죠. 채권을 살릴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QRA가 언제라고 하냐면은 어디 나와 있더라? QRA가 여기 나와 있죠. 4분기 QRA, 4분기 미국 채권 발행 계획이 10월 28일과 10월 30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채권 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10월 고용 보고서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리의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도 반등할 수 있죠, 그죠? 일단 근데 이런 생각이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럴만 하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니까 다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참 그 재밌는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4.25를 넘어갔을 때는 주식시장에 반응이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차례 사례가 있다라고 하죠. 지금 어젯밤에 금리가 어떻게 되죠?
어젯밤에 금리가 4.2네요. 4.25를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딱 4.25 터치하고 나서 지금 금리가 좀 밀리는 모습이네요. 10년물 금리입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금리 고점이 안 나왔으니까 좀 일단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보자고요.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죠. 이런 내용들 다 봤고, 어젯밤 달러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달러도 반등했는데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올라온다? 뭐 이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전환을 하려면 한참 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금리의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테슬라라든가 좀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 어젯밤에 21%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대단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요,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일단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입니다. 어젯밤에 물론 하락하긴 했으나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변동성 지수는 상승 전환됐다라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매수세 나왔고 또다시 매수세 나왔는데 어젯밤 어쨌든 뭐 시장이 안정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조금 다시 되돌려지긴 했으나 일단 변동성 지수가 다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의미 있는 그런 매도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은 일단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엔비디아가 조금 좀 약하긴 합니다.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아직 엔비디아는 하락 전환됐다라고 하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힘이 좀 급속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어젯밤 보시면 어젯밤 요거거든요. 어젯밤 흐름 보시면 힘이 좀 많이 갑자기 쑥 빠지는 모습이라서 하락 전환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애플도 좀 약해졌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 애플도 지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보시다시피 이제 하락 전환이 이제 하락 전환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요. 전날 하루 정도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회복할 거면 어젯밤 빨리 회복했었어야 되는데 어젯밤 회복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애플은 일단 하락 전환이 된 것이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넘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반도체 지수 좀 잠깐 보자면은 반도체가 어젯밤에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반등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죠? 이제 21선이 이렇게 머리 위에서 슬슬 기울기가 꺾여진 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어쨌든 요즘에 계속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어젯밤 원자재들 조금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국제 유가 좀 먼저 좀 보자면요. 유가가 어젯밤 하락 마감했다고요.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미 있는 강력한 매도세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를 30분봉으로 좀 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1선 저항에 막혀가지고 21선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서 어젯밤에 하락을 한 건데요.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21선 같은 무거운 저항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됐긴 한데 21선 저항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막 공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버리겠다는 그런 모습은 일단 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바닥은 확인이 됐고 단기 고점도 좀 확인이 된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근데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환된다라는 강력한 매도 신호는 없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가는 일단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 유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뭐다? 금리의 상승을 좀 자극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이런 것도 보시면 좀 계속해서 좀 답답합니다. 구리 가격도 좀 답답한데 어쨌든 보시면 구리 가격도 그다지 뭐 빠질 생각도 없고 올라갈 생각도 없고 좀 그런 답답한 혼조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알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요 정도 말씀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금값은 계속해서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값은 계속해서 일단 아직까지 하락 전환 신호 이런 거 없다.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됐을 뿐입니다.
요까지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뭐 물론 오늘 좀 반등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미국 증시 상승하고 금리도 좀 안정되고 뭐 테슬라도 우리 한국 증시 열려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한국 증시 어제 열려 있을 때 테슬라가 한 6에서 9% 정도 상승 중이었죠. 근데 미국 증시 본장에서 테슬라가 22% 올랐으니까 테슬라가 올랐던 상승분을 조금 한국 증시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는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출발할 것 같긴 한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국 증시는 하락 전환이 되어 버려서 하락 시세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이 하락을 되돌리는 강력한 매수세만 아니면 됩니다. 하락을 되돌리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하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풋옵션들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풋옵션들이 이제 5일선을 갖고 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풋옵션. 네. 다만 이제 21선이 머리 위에, 21선에 해당하는 이 선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라서 지금 이제 당장 시장이 급락 폭락은 하지 않는데 하여튼 변동성이 자꾸 이 한국 증시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한국 증시 끌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